자, 이제 새로운 단원이에요.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고, 그 앞부분에 대해서 내가 뒤에 안 해준 파트는 제가 지금 조금 바쁘네요. 아니, 특강이 끝났는데 왜 더 바빠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일을 좀 늘렸거든. 내가 고3 애들한테 해줘야 될 게 좀 약간 늘어나가지고 그걸 좀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는데, 오늘 왜 내 목표는 그거 찍는 거였는데 그러면 고3 것만 하고 끝났어. 아무튼 그리고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를 청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는 오늘 청소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선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위로 올릴까, 이거 올려서 고정시키는 방법이 뭘까라고 지금 고민 중이었다가 해결을 했지. 이 얘기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갈게요. 1번.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과 실근이라고 하는 거. 내가 저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계속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fx라는 그런 식이 있고 gx라는 식이 있어. 그 식이 이렇게 같대. 그럼 얘가 방정식이야. fx라는 저 식이랑 gx라는 식이랑 같다라고 하면 저게 방정식이라고. 물론 항등식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방정식이야.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 그럼 저거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가는 거냐면, y는 fx, y는 fx, x라는 그래프와 y는 gx, y는 gx 라는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실근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그럼 이 타이밍에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이제 웬만한 3차 함수, 4차 함수 다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y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y는 fx와 y는 gx라는 그래프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리면 되는 거지. 근데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좋아.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좋아. 저 그래프랑 저 그래프를 그렸어. 만약에 왼쪽 그 함수가 3차 함수고 오른쪽 함수가 2차 함수야. 그럼 3차 함수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2차 함수 이렇게 그렸다고 쳐보라고. 됐나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3개 있으니까 실근은 3개란 말이야. 그때 요거의 x좌표, 요거의 x좌표, 요거의 x좌표를 구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3차 방정식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런데 꼭 왼쪽에 3차 함수가 표현돼 있고 오른쪽에 2차 함수가 표현돼 있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의 3승 마이너스 3x,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라고. 그러면 꼭 이 그래프에 집착할 필요가 있냐고. 이 그래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뭐냐면 얘를 다 넘겨서 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이로 넘기면 마이너스 x는 1 이렇게 해서 왼쪽에 요 그래프 그리고 y는 1과 만나는 교점 구해도 괜찮고,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는 0이라고 해서 요 그래프 그리고 x축과 만나는 교점 구해도 괜찮아. 상관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아니야, 넌 몰라. 여러분도 아직 모른다니까. 저거를 모른다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저걸 풀 거야. 저걸 풀면 되지. x는 2라는 거 나와. 근데 함수로 푼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친구 x-2의 제곱은 0이라고 해서 y는 요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 구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도 괜찮고, 또는 요 그래프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저 친구랑 4라고 하는 저 친구랑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저 친구랑 만나는 교점을 그래도 괜찮아. 그럼 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얘가 0이고 얘가 4가 돼. 그때 요런 그래프가 돼. 그때 y는 마이너스 4랑 만나는 교점, y는 4랑 만나는 교점, 마이너스 4랑 만나는 교점 어딘지 확인해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4니까. 그래서 여기랑 만나는 교점 이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는 얘도 괜찮다고. x의 제곱은 1로 넘기시면 4x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져서 요 그래프 그리시고, 그 다음에 4x-4라는 저 그래프 그리시고, 마이너스 2잖아. 다시
요 그래프 그리시고, 아, 왜 못 그리냐? 요 그래프 그리시고, 4x-4 맞죠? 4x-4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저 맞니? 4x-4 맞죠? 맞잖아. 2잖아. 이 2잖아. 2인데 왜 마이너스 2? 이렇게 가. 아까 맞네. 그래서 이 만나는 교점이 2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저 세 개를 바라봤을 때 요거랑 요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는 거 훨씬 더 어렵고 상대적으로 요거나 요거가 훨씬 더 쉽단 말이야. 그래서 너라는 요 친구랑 요 친구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왼쪽 그래프 순수하게 구하고 오른쪽 그래프 순수하고 구할 필요 없이 적절하게 변형을 하셔서 이 왼쪽에는 내가 일단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처리하시고 가능하면 gx는 뭐냐면 상수함수로 만드는 게 좋아. 상수함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뭔 소리지? 문제 풉니다 이제. 적어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저런 이유 때문에 오른쪽은 가능하면 우변은 상수함수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갑니다. 1번입니다. 2x의 3승 마이너스 1 6x 플러스 k 요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이 그래프도 기울기가 6인 그런 직선이니까 뭐 그려도 됩니다. 근데 우변이 직선이거나 이차함수 막 이렇게 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넘기겠다고. 넘겨. 2x의 3승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k 이렇게 하면 요 그래프 그릴 수 있지. y는 k라고 하는 저 친구는 그냥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잖아. 상수함수.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리면 돼. 하지만 저 그래프보다는 이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니? 요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서 나는 1, 2조 넣어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 가능하면 상수함만 이렇게 만들게.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나 선택이지만 왼쪽 그래프는 최대한 내가 빠르고 편안하고 간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로 만들어주시고 오른쪽은 최대한 상수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요 그래프 그리고 요 그래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을 판단할 거야. 그 만나는 교점이 뭐라고 했냐면 근이라고 했는데 그게 두 개의 양근이고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저 그래프는 2x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야. 0이야.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 루트 3이야. 그림 그려. 여기가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됐나요? 1일 때 함수값 2, 뭐 마이너스 4네요. 얘는 4겠지.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y는 1 플러스 k랑 저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이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양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이쪽도 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y는 1 플러스 k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 1 플러스 k라고 저 친구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양근 2개, 음근 하나 나옵니다. 맞아요? 맞잖아. 만약 이쪽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양근 하나, 음근 2개니까. 얘가 또 y축 안 그려서 문제 생기나?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2개, 왼쪽 하나니까. 따라서 1 플러스 k라고 하는 저 친구는 눈을 뜨고 하면 돼요. 1 플러스 k라는 저 친구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저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k 정리하시면 답 나옵니다. 이 방정식, 부등식 쪽은 모든 문제가 다 그래프 그리고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 2번입니다. 함수 fx가 있습니다. 3x의 3승 마이너스 9x 제곱입니다. 3x의 제곱으로 묶어봅니다. x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갑니다. 저 그래프가 방정식 절대값 fx. 일단 저 그래프 그릴게요. 여기가 0이야. 여기가 3이야. 얘 y는 5. 0에서 접하고 3에서 그냥 지나가는 저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2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2를 직접 대입해도 괜찮고 극대랑 극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다면 2분의 2의 3승 최고차인 계수 3 맞니? 그럼 4 곱하기 3이니까 12. 그럼 여긴 이 친구는 11을 빼시면 얘 y는 얼마니? 마이너스 7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때 그럼 x축의 위치를 판단할 건데 x축 위치는 이 정도쯤에 있겠지 뭐. 얘가 x축입니다. 얘 5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 정도쯤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 여기는 5가 되겠고 얘는 7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y는 7이야. 자, 절대값 그래프랑 y는 k랑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교점이 4개가 되도록이는 예를 들어서 여기겠네요. 여기 파트 만나는 교점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동의하죠? 그럼 저 주황색이 y는 k인데 걔는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k는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랑 7이랑 더해서 10입니다.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문제 풀 때마다 맨날 끝나고 뭐라고 말할 거냐면 모든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고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뽑아올 때 가능하면 비율관계 되는 것만 뽑았어요. 알았죠? 안 되는 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냥 단지 계산이니까 3번 갑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k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죠? x의 제곱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는 k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y는 요 그래프 그려. 바로 가. x축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0 얘가 루트 2야. 지나가 접해 지나가 1대 루트 2 여기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극대랑 극소가 되게 하는 x좌표의 차이가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 1의 4승 1 얘는 y는 마이너스 1 됐나요? 서로 다른 4개의 식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답은 마이너스 0까지 괜찮죠? 넘어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오류가 있습니다. 답을 내는 문제는 없지만 이것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요? 도함수 그래프가 3차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원래 함수가 4차 함수니까 도함수 그래프가 3차 함수야.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3이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때? 당연히 같아야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를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극소값이 똑같은 이런 그래프여야 돼. 맞아요? 극소값이 똑같은 그래프여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1이고 얘가 지금 3이라고. 맞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랑 3일 때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f-1은 3이고 f3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이게 오류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그 자체가 오류니까 그냥 요거에 맞게만 풀고 그냥 넘어갈 거야. 이 자체가 오류라고. 알았죠? 무조건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극소값 동일하게 돼야 돼. 근데 그거는 그 문제를 만드시는 분 그냥 그 출제를 뭐 어떤 숫자를 바꾸는 데 있어서 아마 그냥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수학 실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바꾼 사람은. 자, 갈게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이제 이 마인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마인드는 이거야. 그냥 일단은 지금 요런 그래프가 생기게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3인데 도함수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부호부터 표시하고 가자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고 간다면 여기서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요길 때랑 요길 때랑 요길 때에 대해서 볼 때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은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이니까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나요? 저건 아니지만 일단은 일단 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5가 되겠다. 아, 힘드네. 된 거죠? 그럼 X축은 어디 있니? 여기가 지금 1이니까. X축은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있겠죠? 요게 X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축은 요 정도쯤에 있겠지 뭐. 됐죠? F0은 0보다 크다. 맞습니다. fx의 극대값은 5다. 맞습니다. fx는 4. fx랑 y는 4랑 만나는 거죠. y는 4는 여기 있어요. 3이 여기 있으니까 4는 여기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다? 4개 있는 거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방정식의 근의 판별. 2차 방정식은 근을 판별할 때 판별식이라는 엄청난 존재가 있어요. 아주 좋은 존재가 있죠.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일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식은, 중근, 서로 다른 두어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다고요. 뭐를 통해서? 그런 어떤 판별식이라는 걸 통해서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근의 형태를 알 수가 있다고. 가지는 형태를. 근데 3차 방정식은 내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판별식이 없다고. 직접 인수분해해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질지, 중근을 가질지, 중근과 또 다른 시근을 가질지, 한 시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지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판별식이 비슷한 게 좀 있어. 그거 좀 말씀드릴게. 판별식 비슷한 게 좀 있다고. X축 길게 그냥 그릴게.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질 때는 최후차계수 양수라고 가정. 저렇게 그리거나. 그 다음 중근과 또 다른 시근을 가질 때는 이렇게 그리거나 또는 이렇게 그리거나. 그 다음에 한 시근과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가질 때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3중근은 판별 못해. 이걸로는. 괜찮죠? 다시 써볼까요? 얘는 서로 다른 세식은 중근과 또 다른 식은 한 식은과 서로 다른 두어근. 걔가 X축과의 만나는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1개겠지. 이때 뭘 보고 판단할 거냐면 극대값, 극소값. Y좌표, Y값 얘기하는 거야.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 맨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달라. 얘는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얘는 두 개의 부호가 서로 같아. 그러면 얘는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얘는 0이고 둘 중에 하나 0이고 얘는 두 개의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풀풀이거나 마마잖아.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라는 그 존재가 부호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는 색깔이 어디 갔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는 얘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을 거고 얘는 0일 거고 는 0이라고 할게. 넌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나오겠지? 그래서 마치 판별식 같이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여기 안에서는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해서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를 가지고서 그렇게 근의 형태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보통 표현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모든 참고서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적어가지고 풀어본다면 어떤 문제? 5번 문제. 저 풀 건데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야. 이 문제 반드시 좀 주의사항 조심하셔야 될 부분 뭐냐면 3차 방정식이야. 근데 그 3차 방정식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므로 우변은 반드시 0이 돼야 될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반드시 는 0이어야 돼. 이거 a 넘기면 난리 나. 그럼 너랑 이 친구에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구해. 미분해. 너 fx라고 할게. f 프라임 x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너가 0이 되게 하는 거. x는 0 또는 2. 그럼 0일 때가 극대 같고 2일 때 극소를 가지니까 f0 곱하기 f2. 얘가 뭐라고 지금?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두 번째 줄이게 두 번째겠죠? 서로 다른 두 식은 중근과 또 다른 식인 겁니다. 얘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가 되겠고 2 대입하시면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0이 된단다. 그래서 a가 0이거나 또는 a는 4가 된다. 마이너스 4니?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전 증오합니다. 이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내가 이걸 모른다고 뭐라고 할까 봐 일단 설명을 하겠는데 요거는 너의 실력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풀이야. 다 그래프로 해석하라고. 제발. 답은 나온다고. 근데 언제만 활용할 수 있냐면 저 세 개말 때만 활용할 수 있어. 얘가 중근을 가질 때 뭔가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가질 때 이런 멘트만. 아까 우리 1번 문제처럼 양근 두 개랑 음근 하나일 때 이런 것 때는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100%를 지향해야 돼. 언제든지 동일한 풀이로 똑같이 가야 되는데 요거 나왔을 때는 요렇게 풀고 저거 나왔을 때는 저렇게 풀고 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일단은 가르쳐 줄 거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드리고 안 풀 거야 절대로 이렇게. 알았죠? 난 저걸 사용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알아서 하시되 요거에 너무 집착하는 순간 실력이 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공부 좀 하다가 보면은 저거 저러고 있을 바에 그냥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낫다니까. 이리로 넘어가. 는 A 바로 가. 이게 낫다고. 저 그래프 그린 게 얼마나 아름다워. 얘는 저 3이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2야. 맞아요? 잠깐 쉬어. 머릿속에 잠깐 쉬라고. 쉰 다음에 극대랑 극소가 되게 하는 그 x좌표 2분의 2의 3승 곱하기 1 그럼 4 그러면 마이너스 4. 야 그거 할 바에는 이게 낫다니까. 물론 저거 비유한 게 성립하니까 저게 좀 편해지는 거겠지. 아무튼 얘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야 이거. 이게 지금 x축이지. 그럼 y는 a는 얘가 맞지? a가 0이 되면 되겠고 얘가 a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a는 0. 똑같이 답 나올 겁니다. 알겠죠? 뭔 말인지 알죠? 내가 뭐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내가 증오한다고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리고 저렇게 푸는 거 보면은 그래 잘했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문제는 여기 있는 이 파트의 문제들은 다 눈으로 직접 그래프를 그리고 눈으로 보고 어디인지 확인하고 해석하는 거라고. 3번 큰 접선의 개수. 바깥에 있는 점에서 근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개수는 도함수의 활용 원. 그러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미 말씀드린 건데 그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얘는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가 y는 fx야. 바깥에 있는 점에서
A라는 점, A, B라 할게. 그 점에서의 접선을 그려. 그때 이 점의 좌표가 저 위에 있는 점 T, FT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통 해왔던 행동 평균 변환이랑 순간 변환이랑 같다. T-A분의 FT B 얘는 F'T랑 같다 라고 하는 저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냐고. 이거 방정식이잖아? 근데 지금 이 파트가 방정식과 부등식 아니에요? 그럼 저 방정식의 실근이 뭐라고?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같다고? 접점의 x좌표랑 같다고. 그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저 t라고 하는 저 방정식 실근의 개수랑 접점의 개수랑 같고, 그 접점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랑 같다라고 하되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지. 접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가 특권을 같다. 근데 현재 지금 이런 일반적인 문제집에 있어서는 여기 파트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접점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랑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그 소리 뭐냐면 방정식의 세근의 개수랑 그냥 접선의 개수랑 서로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시고, 내가 최대한 빨리 막 구해봐서 얘가 얘보다 더 크게 되게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찾아볼 테니까 그건 시험 기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못 찾고 있어. 없는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되 그냥 방정식의 세근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가볼게요. 6번 갑니다. 0,A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이니까 접선의 개수가 3개여야 되니까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3개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함수가 3차식이기 때문에 이 t에 관한 방정식도 3차 방정식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갑니다. 이제 뭐 자꾸 어딜 간대. t 마이너스 0 t의 3승 마이너스 6t의 제곱, 6을 왜 이렇게 못 써? 6.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a 너랑 3t 제곱 마이너스 12t 됐나요? 이렇게 정리해요. 쭉 정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2t의 3승, 오늘 아침에 해봤어 내가. 6t 제곱, 얘는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됐어요? y는 요 그래프 그려. y는 요 그래프 그려. 만나는 교점이 몇 개면 돼요? 3개면 돼요. 요 그래프 스무스하게 그릴 수 있을 거고, 요거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안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7번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부등식 2x의 3승 마이너스 3k x의 제곱 플러스 1, 얘가 0보다 커.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신경 쓰면 되는데 계속 했던 거잖아요. y는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으면 된다고. 맞나요? 근데 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저 친구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 왼쪽 그래프를 그리는데 조금 더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그러면 저 왼쪽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서 x의 제곱 2x-3k라고 잡아주시고, 됐을까요? 저 그래프 그려보시면 얘가 0이 되겠고, k가 양수인가요? 네, 양수 k네요. 얘는 2분의 3k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2대 1인가요? 일단 가요. 이렇게 계시겠고, 2대 1이니까 얘가 2분의 3k니까 여기는 k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을 지워주시면 되겠다고. 지우라고 그냥 편안하게 지워. 오로지 여기 부분만 보시면 되겠는 거야. 자, 여기 부분에 있어서
y는 마이너스 1보다 저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으면 된다고. 그럼 y는 마이너스를 여기 쓰면 돼요. 맞죠? y는 마이너스를 여기 아래에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너의 최소값은 k일 때니까 k를 직접 대입해 보신다면 2k의 3승 마이너스 3k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k의 3승이 되겠고, 그럼 직접 마이너스 k의 3승, 여기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다고? 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야. 됐죠? 그럼 저 풀어주시면 k의 3승 1보다 작아. 그럼 k는 1보다 작아. 애들이 보통 요것만 한다고. 서술형이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객관식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2번을 찍겠지만 알겠죠? 근데 서술이면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요거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걔는 비율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는 모든 실수 x라고 되어 있는데 8번을 해석하는 방법 볼게.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얘가 a보다 커 같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그래프 그리고 요 그래프 그려서 너보다 너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도 돼. 근데 모든 실수라는 그런 개념, 물론 범위가 주어져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지 않을까? 여기는 요 값이 아무리 작아봤자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너의 최소값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돼. 저 그래프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림 그리라고. 미분합니다. 12x의 3승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는 0. 4차함수는 도함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2로 묶어 12x x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x 제곱 맞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어. 인수분해합니다. 12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얘가 0이에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저 교점이 0과 마이너스 1과 2니까 나는 3차함수는 도함수를 좀 그려보는 걸 추천드려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2잖아. 요 거리가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 4차함수의 그래프인 상황은 요런 거인 것 같아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겠죠? 그래서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다고요. 저걸 보고서 직접 여러분들이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야. 저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난 더 수학을 잘했을 텐데 고등학교 때. 그냥 나는 그냥 그래프 그리고 다 구했는데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알겠죠? 여기 부분의 넓이랑 여기 부분의 넓이가 함수값의 차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려질 거고, 2일 때 최소값 구하니까 최소값 구하시고 걔가 이거보다 커 같다라고 한다면 답은 2번이 나올 겁니다.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x의 3승 6x의 제곱 9x k x입니다.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런 어떤 미지수가 보통 상수 따위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여기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가 돼버렸네.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야. 근데 마플에는 없더라고 문제가. 마플의 문제가 거기 아래 1등급 수학 문제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는 센수학에서 문제를 가져온 거야. 센수학에서 상입니다. 그런 건데 얘는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 만약에 저렇게 하면 저 정도는 충분하지 않잖아. 이거 y는 kx라고 한다면 저 y는 kx라는 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이 되겠지. k인 직선
오케이? 맞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전까지의 문제풀이는 다 상수여서 상수를 막 갖다 붙이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기울기를 그 상수로 잡아줘서, 미지수로 잡아줘서 기울기로 해석하면 된다고. 선생님, 저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가 0일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x로 나눌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근데 그럼 실력이 안 는다고. 그건 자꾸 식으로 푸는 거잖아, 그러면. 이대로 그냥 바라봤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얘는 y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이거보다 더 아래 있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저 왼쪽 그래프 바라봤더니 아우 귀여워. 뭐가 귀여운데? y는 x로 묶어보시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니까 얘는 요렇게 되는 것 같아. 됐을까요? 그럼 저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지워버릴게. 이렇게 됐어. 여기 y축 이렇게 가봅시다. 자, 이제 y는 kx를 그릴 거야. y는 k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이야. 그러면 저 하얀색 그래프가 요 노란색 그래프로 할게요. 노란색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 있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라고 한다면 항상 그런 거야. 노란색은 하얀색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아. 저거 보라고. 그 다음에 음수. 언제나 음수일 때는 언제나 100% 하얀색이 노란색보다 더 아래에 있는 상황이야. 기울기가 0이 된다라고 해도 하얀색이 노란색보다 더 아래에 있거나 같아. 근데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양수가 돼버리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K라고 하는 저 친구는 기울기는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데 0보다 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 K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저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해보세요. 사실 10번 문제는 그 적분을 좀 안다라는 가정하에 해야 좀 더 스무스하게 갈 텐데, 적분을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약간 노가다스러움이 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적분 모른다는 가정하에 갑니다. 그냥 자, 도함수가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호부터 따져야 되겠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 그럼 요점에서 극대, 요점에서 극소가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상황이 되겠고, 다음 넥스트.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안 알려줬기 때문에 저 도함수를 가지고서 색을 쓸 건데,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몰라요. 모르니까 갈 건데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필요해. 왜냐면 뭔가 fx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ax의 3승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흘러가. 그럼 널 미분하면은 3a의 x의 제곱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너의 최고차의 개수가 a니까 너의 최고차의 개수는 3a라고 이렇게 쓰고 갈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갈 건데 뭘 어떻게 갈까? 가긴 어떻게 가? 얘는 3a,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할 거고, 그럼 요거는 3a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할 거라고. 근데 0일 때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f'0은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그걸 통해서 a라는 친구는 9분의 2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 근데 적분을 알면 이런 짓은 안 해도 될 거야. 그냥 바로 f'x에서 fx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일단 이렇게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 여기가 루트 3이 돼. 0이 여기겠죠. 여기가 y축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0은 1이라고 했어. y는 1이라고. 그럼 나는 그
극소값이 필요하고 극대값이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근데 얘가 1이라는 걸 알아. 근데 극대랑 극소의 차이를 이용해서 구해본다고 한다면 극대랑 극소의 차이 2분의 너랑 너의 차이 2루트 3 요거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이 계수 아까 뭐라고 했죠? 9분의 2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 괜찮죠? 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 일단 구할게요. 지웠어요. 그럼 요거는 9분의 2의 세제곱 8 3루트 3 지워 3 지워 얘는 3분의 8루트 3이야. 그럼 얘는 여기에다가 3분의 4루트 3을 빼고 3분의 4루트 3을 더하면 되네. 뭔가 숫자가 안 이쁘지? 그럼 안 하는 거야. 의미가 없어. 의미 없는 숫자라고. 만약에 저게 자연수가 나왔으면 좀 의미가 있겠지만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꼭 이게 나 일부러 보여준 거야. 일부러 보여준 거야. 왜냐면 진짜 내가 한번 해봤거든. 근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돼.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서 그랬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자, fx라는 함수가 저겁니다. 저게 fx인데 y는 kx 플러스 1이랑 저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이야. 얘가 의미가 있었어. 알고 보니까. 얘가 0,1이잖아.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k인 그런 직선인 거라고. 그래서 굳이 뭔가를 딴 거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 알고 보니까. 아 그렇군.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야. 만나는 교점 3개야. 기울기가 0이야. 만나는 교점 3개야. 기울기가 음수야. 만나는 교점 3개야. 아, 신발 뭐라는 거야? 뭐가? 얘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기 위한 언제 안 갖는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되면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딱 요 점에서만 만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 변곡접선이라고. 변곡점의 접선. 요 점에서의 접선은 반드시 뭐라고? 한 점에서 만날 거라고. 맞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 나 변곡점 얘기하면서 기울기 양수 음수에다 요때가 기울기가 가장 작을 텐데 요때가 유일하게 딱 한 점에서 만나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변곡접선의 기울기야.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그 갖기 위한 정수 K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변곡접선의 기울기를 가질 때가 유일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일 거라고.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커지는 순간 요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커지는 순간 아마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질 거라고. 됐어. 이제 변곡접선을 구할 거야. 함수 구할게. 함수는 어떻게 쓸 건데 여기가 y는 1이니까 얘가 1대 루트 3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3이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돼. 그럼 fx는 최고차항에서 누구야? 그거고. 어차피 이기도 함수 일단 그냥 가. 얘는 최고차항에서 9분의 2 3 0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쓰고 얘가 y는 1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쓸 거라고. 됐어요? 근데 변곡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0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걸 꼭 굳이 또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f 프라임 x 알고 있으니까 f 프라임 x는 또 이거 미분하지 말고 변태처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 또는 여기다가 대입해도 괜찮아. 여기다 9분의 2 대입해도 괜찮아요. 3분의 2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나요? 저거 미분하는 변태가 되지 않길 바래요. 된 거야? 여기다 0 대입해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지. 이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기울기는 정수 중에서 마이너스 1이겠지? 답문에서 마이너스 1이야. 변곡접선의 기울기보다 조금 더 커야지. 어떻게 되니? 이걸 어떻게 쓰는 거니? 변곡접선의 기울기보다 커야 된다고. 이걸 부등식을 어떻게 쓰냐? 이게 변곡접선의 기울기라고. 이거보다 더 커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 됐지? 다음 마이너스 1 정수 K의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대가리가 안 들어가지. K잖아 K. 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고. 맞아요?
저게 뭔지 몰랐어. 이렇게 가보도록 합니다. 11번, 12번이 있습니다. 11번과 12번 있어요. (11번은) 그냥 직접 대입하면 되지 않아요? 두 함수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그거 돼 있으니까 fx 자리에다가 그거 대입하시고 gx 자리에다 대입하시면 되겠다고요. fx랑 gx랑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다 대입을 하셔서 왼쪽을 좀 넘겨보시면 3x의 4승 마이너스 8x의 3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k-10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 왼쪽 그래프는 너는 x의 3승 3x-8이 되겠고, 얘는 k-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왼쪽 요 그래프를 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비율관계를 이쁘게 쓸 수 있는 그래프죠. 0이고 얘는 3분의 8입니다. 3중근 가지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3대 1이니까 여기는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 되겠고, 그 값이 k-보다는 더 크다라고 하시면 문제없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11번과 12번을 그렇게 놓은 이유가 있어. 11번 문제랑 12번 문제가 뭔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12번 문제는 x1과 x2를 구분 짓는단 말이야. 지금 동의하시죠? 12번 문제랑 11번 문제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풀이 방법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를, 그걸 공부하셔야 된다고 출발합니다. 12번 문제 fx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이야.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야. 근데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fx2보다 더, 미안해, gx2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임의의 x1, x2라고 되어 있는 거 모든 x1, x2에 대해서예요. 모든 x1, x2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fx가 4차함수지만 그냥 내가 2차함수로 그릴 거야. 신경 쓰지 마. 얘가 y는 fx라고 할게.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 얘는 y는 gx야. 자, 그럼 하얀색 위에 있는 그런 점의 x좌표들이 다 x1인 거야. 요게 x1이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파란색 위에 있는 점들이 다 x2야. 얘는 x1, 얘는 x2라고. x1은 반드시 여기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되고, x2는 반드시 여기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x1이 여기 있고, 그럼 얘가 fx1이고 x2가 여기 있어. 그럼 얘가 gx2야. 그럼 fx1이 gx2보다 더 아래 있지. 그럼 저런 만족하지 않지, 저러면은. 맞지? 그럼 저게 언제나 항상 만족하려면 저 파란색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의 최소값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으면 돼. 그럼 100% 그렇게 될 거야. 저 파란색 함수가 저거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 버리는 순간 너의 함수값보다 너의 함수값보다 더 얘가 더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언제나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항상 저게 성립하려면 이제 요걸 해석하는 방법 말씀드릴게. 방금 내가 이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저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너의 최소값이 너의 최대값보다 같거나 더 크면 돼, 얘가. y는 fx의 최소값이 그냥 fx의 최소값이라고 할게.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더 크면 된다고. 아, 등호 안 들어가 있구나. 그럼 얘도 안 되겠다. 등호 안 들어가 있으면 얘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센수학은 등호 들어가 있었어 가지고. 했죠?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이건 최소값 최대값 문제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풀이랑 이 문제 풀이는 저는 다른 풀입니다. 요 4차 함수 그래프는 최소값 갖는 거 맞죠? 얘 최대값 갖는 거 맞잖아요. 얘 최소값 구하시고 최대값 구하셔서 대입하시면 답이에요. 알았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방정식, 부등식입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방정식, 부등식은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는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함수 그리고 그래프 직접 보고 해석하고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 물리 쪽 개념 마인드로 해서 이제 속도, 가속도 파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 또 너무 좀 많을 것 같아서 약간 조금 남겨놓고 다음 시간에 집중해 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 파트에서 한 반 정도만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여기 설명을 이렇게 안 한다라는 마인드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에 대해서 위치, 속도, 가속도 저렇게 세 개가 있다고요. 그 위치랑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는 일단은 항상 얘는 함수로 받아들여야 돼. 위치라고 써있지만 위치 함수라고 생각해줘야 되고, 속도라고 써있지만 속도 함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가속도라고 써있지만 가속도 함수라고 일단은 잡아주길 바래요. 그때 여기 수학2에서는 미적분은 아니지만 수학2에서는 그 운동하는 그 상황이 수직선 내에서만 운동해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만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때 위치는 x를 써요. 왜냐면 그 x를 쓰는 이유는 수직선에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x좌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x로 쓰고 약속되어 있고, 근데 그거를 당연히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x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나는 x라고 써있겠지만 난 그냥 xt라고 생각할게. 함수로 생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속도는 velocity라고 해서 얘는 v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a라고 쓰도록 하죠. 됐죠? 이렇게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거랑 요거의 관계가 미분과의 관계가 있어. 널 미분하고 널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런 관계가 있겠고, 그래서 저 vt라는 저 함수는 널 t에 관해서 한번 미분하면 vt가 된다는 그런 생각에 x't라고 쓰기로 약속했고, 그 다음에 vt라고 하는 저 친구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얘는 v't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 저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의 도함수가 되겠네. 그 다음에 가속도 함수는 속도 함수의 도함수가 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함수 관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와 속력은 다르다라는 걸 알죠? 지금 내가 여기서 뭐 벡터, 스칼라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속력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속력이라는 이 친구는 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된다. 속력은 속도의 어떤 크기만을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저 절대값이 나왔는 이유는 뭐냐면 속도라고 하는 저 친구랑 가속도라고 하는 저 친구는 벡터라고 해서 이거는 그 어떤 방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일단은 부호가 존재한다. 부호가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을 잡고 있자고. 저거는 부호가 존재합니다. 속도랑 가속도는 부호가 존재해. 이제 부호에 집중해 보도록 합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랑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랑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속도의 값이 0일 때랑 가속도의 값이 0일 때, 그거를 구분해 보도록 하자는 얘기야.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다. 수직선에서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운동 방향이 왼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가속도
가속도 함수의 부호는 가속도 함수가 플러스일 때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소리고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속도가 감소한다는 소리죠. 그 자동차에서 엑셀 맞죠?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증가하는 걸 거고 엑셀을 떼면 속도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그러면은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뭐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리는 가능하면 말하지 않을 거고. 그럼 속도가 0일 때는 뭐냐라고 궁금할 수 있겠지만 뭘 궁금해? 정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주 아마추어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상황입니다. 6번입니다.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 해석하는 방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일단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속도가 0이라는 거는 운동이 정지한다는 겁니다. 정지에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우선순위의 맨 뒤로 갈 겁니다. 정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뭐 항상 이때마다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제가 몸개그 이상한지 행동을 하는데 이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0이 아니면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뒤로 밀어간다고. 맞죠? 속도가 반드시 0이어야 된다고. 속도가 남아있는 순간 이쪽으로 쏠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꿀 때는 속도가 0이어야 돼. 운동 방향이 가야 돼. 변할 때라고 할게요. 왼쪽에서 변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할 때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할 때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항상 얘기하는 거, 이거 뭐 수직 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연 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면, 저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면, 오케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잖아, 맞죠?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고 높이에 도달. 제가 월요일날 수업도 했고, 아까 방금 전 수업도 했고, 똑같이 여기 파트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집어 던지는데,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 10번 던졌고요. 아까도 한 7번 정도 던졌고, 오늘 아침 4번 정도 던졌는데 한 번 더 해볼까? 놓친 적이 없습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 잘 들으세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긴장을 놓으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X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Y축 같은 존재겠지. 맞지? 그럼 저 때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야. 이건 위쪽이야. 그러니까 위가 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보통 왼손잡, 물론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별책이 다 오른손잡이가 긍정적인 더 방향이잖아. 맞죠? 그래서 오른쪽이 긍정적인 방향, 플러스 방향, 왼손이 왼쪽 방향. 맞지? 괜히 또 이상한 멘트를 날린 것 같다. 지금 잘못. 그래서 저 왼손잡이에 이러 또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위쪽이 긍정적인 방향, 아래쪽이 부정적인 방향.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이,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위아래로 왔다 할 때는 운동 방향이 위쪽, 얘는 아래쪽.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7번입니다. 그래프를 관찰합니다. 그래프를 해석합니다. 여기 파트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두 가지 그래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위치랑 시간에 대한 그래프. 그거는 XT 그래프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 가로축은 시간으로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X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라고 한다면 X가 양수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살짝 돌아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저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저거의 함수값은 당연히 y좌표가 지금 y축 같은 그런 존재가 위치이기 때문에 함수값은 위치다.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 함수값은 위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에서의 접선의 교기는 위치함수의 도함수는 속도함수이기 때문에, 위치함수의 도함수는 속도함수이기 때문에 저기서의 접선의 교기는 속도가 됩니다. 너에서의 접선의 교기는 속도가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저 xt 그래프에서의 극점이 의미하는 바, 극점은 뭘 의미하냐면, 일단 극점이니까 접선의 교기가 0일 때죠. 접선의 교기가 0일 때입니다. 접선의 교기가 0, 접선의 교기가 0. 맞죠? 그리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극점. 그러니까 왜냐면 접선의 교기가 얘는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니까 얘 극점은 뭐가 된다고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지점, 바뀌는 지점 동일합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만약에 제 x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요 점은 극점이 아니잖아.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아니라고. 실제도 그렇고, 맞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로 합니다.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요거의 부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라고 하신다면, VT 그래프에서는 뭐 그냥 두 가지 정도로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값. 네, 함수값 당연히 속도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접선의 교기. 접선의 교기 뭐겠어요? 속도 함수의 도함수는 가속도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선의 교기는 가속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속도다. 물리처럼 그렇게 빡세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되고요. 뭐 이게 뭐 3차 함수 정도 따위,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랑 만약에 어떤 그래프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물리 풀 때도 똑같을 겁니다. 항상 기존에 잡으셨을 때, 항상 기준은 여기 부분을 먼저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저거에 따라서 뭔가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 Y축에 있는 저 친구가 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거부터 보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인드로 저는 문제를 풀리겠습니다. 13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C각 T에서의 위치가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속도가 0일 때 그때 점 P의 위치는 40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X, ST라고 해도 X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저 함수로 인정할게요. 그럼 3분의 1에 T의 3승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K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저거 한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가속도가 0이 되게 하는 그때 시간을 구하신 다음에 거기다 대입하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두 번 미분할까 지금? 저번 시간에 가르쳐준 게 있는데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널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미분하는 거.
두 번 미분한 게 0이라는 거잖아. 두 번 미분한 게 0이 되게 하는 그 지점은 뭐야? 병목점 x좌표지. 병목점 어떻게 구하자고 했지? 최근 합이 얼마죠? 9인가? 그럼 병목점 x좌표는 널 3으로 나눈 3이라고 했잖아. t가 3일 때가 여기다 쓸게요. t가 3일 때가 아마 얘가 0일 때일 거야. 근데 이거는 가속도가 0일 때라는 멘트가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가능한 거야. 가속도가 만약에 1일 때 그럴 때는 못하는 거야. 알았죠? 지금 가속도가 0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 미분한 게 0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가시고, 그러면 3일 때 위치가 4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40이 되는 그런 케이크 갖고 하시면 돼요. 이건 꼼수입니다. 지금 한 거는. 이렇게 갑니다. 14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시각 T에서의 좌표 FT가 저렇게 되는데,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뀌었으면 좋겠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V가 0일 때지. 맞죠? 근데 V가 0인데 좌우 부호 변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기는 저 그래프가 극점이 몇 개면 되겠다고요? 2개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요. 이 소리는 뭐라고? 저 그래프가 t의 4승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극점이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 극점의 위치는, 시간은 마이너스인 부분은 관심이 없어. 여기 파트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저 시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인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트에서도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때 극점이 2개면 좋겠어, 이런 얘기라고. 그럼 뭐 극점 이런 멘트가 나오니까 미분해야 되는 게 맞아. 결과적으로 속도가 0일 때야. 그럼 얘 미분해 4t의 3승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a,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지점 중에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의 좌우 부호 변화가 바뀌는 지점, 그 지점이 2개였으면 좋겠다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4, t 3승 이건데 4t로 묶어. t제곱 마이너스 3, 얘는 a, 이렇게 가 그냥. 그럼 저 왼쪽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 우리 방금 앞에 있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했던 그 느낌이랑 비슷하잖아. 갑시다.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0, 얘가 루트 3. 맞죠? 근데 나는 그래프를 원래 이렇게 다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림을 여기만 그릴 거라고. 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확인할 거니까. 그럼 여기 부분에서 극점이 2개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부호 변화가 달라지려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얘가 y는 a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1이 되게 하는 그 점에서 극점을 갖는 상황이니까 요 함수의 극점 말이죠. 그러면 1 대입하시면 얼마야? 4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 마이너스 8이네요. 따라서 a라고 하는 저 친구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가끔 틀리는 학생들이 얘를 전체를 다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헷갈리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저 파트로 생각을 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15번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고3 애들이 생각보다 이걸 되게 못한다는 거. 진짜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리고 이거를 틀리잖아요. 모의고사에서 이걸 틀리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어떠냐면, 아, 이건 언제든지 맞출 수 있어,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 맞추지 왜 그때 그런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간다. 잘하란 소리야.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랑 Q의 시각 T대의 위치가 각각 저렇게 되어 있대요. 위치가 꼭 X로 안 써일 수도 있습니다. FT는 2T 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GT는 T제곱 마이너스 8T.
근데 두 점 P랑 Q가 이 말이 꽂히네요. 서로 반대 방향. 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방향은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속도의 부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자,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저 멘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건 뭐냐면 두 개 곱했을 때 속도를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함께 가신다고 한다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두 개의 속도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얘는 속도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저거를 미분을 해. 널 미분해 VT야. 널 미분해 VT야. 이러면 너가 문제를 풀 때 헷갈리기도 할 거고 서술에서 감점될 만한 요소야. 제 VT라고 쓸 때 얘는 P라는 점의 속도고 얘는 Q라는 점의 속도라서 나는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VPT, VQT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저는 저렇게 구분 지으시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자, 미분합니다. 너 미분하시면 4t-2야. 너 미분하시면 2t-8이야. 이놈의 뭐 2t-8이야. 자, 그럼 둘이 곱합니다. 4t-2, 2t-8. 얘가 0보다 작아. 또 앞으로 빼고 뭐 이런 짓 하지 마. 얘가 0이 되게 하는 건 2분의 1. 얘가 0이 되게 하는 건 4. 2분의 1, t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지상 80m의 높이에서 30m/s의 속도로 쏘아 올린, 자, 됐고요. x가 높이, 위치랑 똑같죠? 5t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80. 물 로켓이 지면에 닿는 순간, 지면이라고 하는 거는 높이가, 얘가 높이잖아. 높이를 보통 h라고 쓰는데 x라고 썼네요. 높이가 0일 때가 지면입니다. 맞죠? 높이가 0일 때야. 그럼 제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t값을 구하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쉽죠?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쉽다고 하면서 어렵네. 16인가요? 맞죠? 근데 나 아까 분명히 6 곱하기 15였나? 나 왜 이게 자꾸 80으로 보이지? 그래서 그렇구나. 5 곱하기 16 이거랑 구분이 되는구나. 얘는 80이고 얘는 90이야. 얘는 80이고 얘는 90이야. 얘는 89, 얘는 90이야. 용구야? 얘는 80이고 얘는 90이야. 오케이. 얘도 뭐 똑같겠지. 8이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t는 8이거나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관심을 두지 마.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8 대입하면 답입니다. 맞아요?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뭐 답을 내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을 내면 되겠지만 지금 지면에서부터 80m의 위치에서 던졌을 때 라고 하는 거지. 요 길이가 80m야. 80m라고. 그래서 던졌어. 던진 다음에 지면에서 떨어졌을 때야. 그럼 당연히 속도의 부호는 음수겠지. 맞지? 속도의 부호는 음수일 거야.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속도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보기가 다 음수인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17번이에요. 17번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문제 내가 알기로 교과서에 있는 학교 많습니다.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편평한 바닥에, 어렵다. 됐고 그림 그리기. 이렇게 됐어. 60도야. 공이 있어. 저 공의 반지름의 길이는 0.5야.
중심에서부터 여기 지면까지 그 거리는 21m래. 그때 자연낙하 시킨데 그때 처음으로 저 경사면과 충돌할 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저 원을 떨어뜨려. 상상속에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지. 원을 좀 더 크게 그릴걸. 됐나요? 접할 때야. 그럼 저 경사면이 이 문제는 이걸 기억하자고. 결과적으로 이 경사면이 접선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게 접선이 되는 거야. 그렇군. 그럼 중심 이렇게 그어. 여기가 0.5야.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야. 얘가 수직이라고. 여기 수직이겠지? 접선이니까. 그럼 얘 30도, 얘가 60도야. 그럼 1대 루트 3대 2가 되잖아. 그래서 그때 지면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1이 된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돼. 맞죠? 처음으로 경사면과 만날 때의 그때의 지면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1이 된다고. 그래서 21 마이너스 5t 제곱이 ht라고 했는데 얘가 1이 될 때 그때 시간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5t 제곱 20 t는 2거나 마이너스 2 t가 2일 때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해. 그때 속도 구합니다.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갑니다. 저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수일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라고 했어요. 저기 지금 Y축은 위치입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기억합니다. T가 C일 때 그리고 E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 운동 방향 관련된 얘기니까 속도의 부호를 생각해야 되겠고, 저 위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이 속도의 부호는 음수고요. 이때 속도의 부호는 양수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맞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t가 0에서부터 2일 때까지 0에서부터 2일 때까지 그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극점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극점 1개, 2개, 3개인데 지금 거기 2개라고 했어요. 뻥입니다. 디귿 0과 2 사이에서 속도가 0이 되는 구간은 2번이 아니라 3번이네요. 지금 딱 봐도 3번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다 틀렸습니다. 리을입니다. 0에서부터 2까지 P는 D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D라는 점에서부터 원점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맞죠? 그때 요만큼의 길이가 4고 요만큼의 길이는 3이니까 얘가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입니다. 19번입니다. 장고나 숭이호구처럼 그렇게 개수를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가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숙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VT. VT라는 함수 나왔으니까 부탁인데 좀 부탁 좀 할게. 나중에 무릎 꿇고 여기다가
뭐 B일 수도 있다 너네한테. 부호도 표시하세요. 알았죠? 기억 T가 A일 때와 C일 때의 전피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네요. 지금 눈을 뜨고 쳐다보시면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요. 기억 맞습니다. T가 B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네요. 맞죠? 운동 방향 바뀝니다. 디귿 B랑 C 사이에서의 속도는 증가한다. 속도 증가라는 멘트 나왔으니까 가속도를 생각해 봐야 돼. 근데 가속도의 부호는 지금 어때? 음수잖아. 그럼 감소하는 거잖아. 디귿 틀렸습니다. 니을 T가 D일 때 전피의 가속도의 양은 양이니까 맞죠? 네, 더 이상 이해 안 할게요. 미음 T가 D일 때 전피는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출발할 때 운동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얘도 플러스입니다. 그럼 같은 거 아니니? 왜 다르다고 구락하고 있지? 답은 기억, 니은, 리입니다. 총 3개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책 좀 주세요. 누군가. 숙제는 (987번까지) 오시면 돼요. 987번까지 오시면 되겠고, 남은 문제들 정리해드리고 1등급 문제들, 이 단원에서 1등급 문제들 조금 정리해드리고 바로 적분 얘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